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알폰스 무아전의 해설을 맡은 전시 해설가 도슨트 석화라고 합니다. 일단 무아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8살의 그림을 보면 사실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다니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로트렉이 5살 때 그림 보면 로트렉은 진짜 천재거든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무아는 그러니까 재능으로서만 봤을 땐 천재라고 할 순 없지 않나 라는 생각과, 그가 프라하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떨어진 것도 면접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부지기수니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당신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면접 시간이 5분도 채 안 돼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떤 평가를 타인에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성실함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재능이 있든 없든 뭔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왔고 그림의 재능이 제로가 아닌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그려왔던 결과가 이렇게 됐다. 물론 지금도 무아 보면 천재거든요. 이게 약간 지금의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처럼 너무 현대적이어서 소름 끼쳐서 못 보는 장면들도 있는데, 어쨌든 무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과 되게 다르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된 잎사귀 하나가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잎사귀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적이다. 시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해석했을 땐 그래요. 보이는 그대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적이다, 낭만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월계수의 잎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품에서는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다 라는 것처럼, 웨이벌리 자전거라는 한 작품 속에서 쓴 월계수의 잎은 그런 명성을 상징하기 위한 월계수의 잎을 썼고, 어떤 작품 속에서는 월계수의 잎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위대한 시인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월계수 잎의 의미 자체가 시적인 영감 혹은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소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작품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채로 썼다. 상징성을 다르게 담아놓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사실 인쇄소 포스터거든요. 인쇄소 포스터인데,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분이 고대 로마의 신 파우누스라고 하는 신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저 파우누스 신 자체가 산림, 그러니까 포레스트의 의미면서 번식, 목축, 농업을 함께 관장했던 신이래요, 저 남자분이. 그래서 왜 저 파우누스를 썼느냐라고 하니까, 인쇄소라고 하는 게 그 종이의 원료가 펄프에서 왔다, 그 펄프가 산림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의 파우누스, 그리고 모든 인쇄물들이 계속해서 개체를 늘려간다는 의미가 번식과 닿아 있다, 그래서 파우누스를 썼고, 또 둘러싸고 있는 눈이 저것 때문에 안과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인쇄소, 그 찍어내는 인쇄물들을 계속해서 읽어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독자들의 눈을 의미한대요.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모르고 있던 것들을 정보를 알았을 때의 갭, 그 차이가 굉장히 시적이다. 상징주의라는 것 자체가 아르누보와도 의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세기 말에 변화를 겪고 있었던 시기여서 다인의 진화론이 되게 대두했던 시기래요. 그 당시에는 지배적으로 창조론, 모든 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다인 진화론이 되게 센세이션했던 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게 가장 최대의 변수고,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예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자연의 변화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가는 과정이나 그런 곤충의 변화나 식물의 변화, 그 계절의 변화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였다. 아르누보 자체가 세계말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와중에 이런 소용돌이치는 그런 곡선에서 그 혼란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기까지도 하거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르누보를,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메시지를 담고자 했으니 각자가 해석해보라 라는 상징주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미술관 안에 되게 두꺼운 벽 안에 갇혀있는 예술이 아니라 그 세계가 일상에 녹아드는 삶을 만들고자 했어요. 예술이라는 거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뻗으면 닿는 거리에,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게 아름다워야 하고 그게 예술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늘 눈에 닿는 곳에 그의 예술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작업하거나 일상용품에 그의 작품들을 녹아내거나,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선택하는 예술들이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 때 되게 울컥하는 게 동백꽃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시대의 삶으로 보면 내가 어저께 동백꽃 여인이라고 하는 연극을 사라 베르나라가 연극하는 그 작품을 보고 왔어. 근데 그 연극이 정말 슬프더라. 왜냐하면 그 연극의 테마가 그녀가 끝끝내 이룰 수 없는 애처로운 사랑이라는 게 주제였는데 너무 슬펐다? 근데 무화가 홍보한 그 포스터를 보니까 그 위에 가시에 찔린 심장이 있더라. 그게 정말 딱 함축적으로 그녀의 모든 생을 거기에 압축해놨더라 라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감동?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을 무화가 보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봤을 때 그 동백꽃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 라는 걸 모두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감동을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저도 해설을 처음에 준비할 때 되게 메시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는 다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뭘 느껴가시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점은 되게 거창할 순 있지만 이 무화의 인생을 한번 봤을 때 되게 누구를 위한 예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예술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누구를 위한 삶을 살건 무엇을 위한 삶을 살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걸 하되 그 다음에 와야 하는 거, 누구를 위한 예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정말 지배적이었거든요. 조금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그 말이 되게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되게 울림이 크셨다고 해요. 그게 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놨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남에게 선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무화의 그림을 보면서 삶을, 일상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